안녕하세요. 밤잠 설치는 당신께 오늘 밤도 당신의 안녕을 묻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삶을 짓누르는 불안이라는 그림자의 실체를 함께 마주했었죠.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잠식하는 또 다른 고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관계 때문에 힘겨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고 싶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오늘 끝내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삶은 참 많은 관계로 채워져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가족부터 친구, 동료, 때론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따뜻한 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죠.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관계가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당신을 끊임없이 지치게 하는 그런 관계들. 아마 당신의 주변에도 혹은 당신의 삶 속 어딘가에도 그런 관계의 덫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난 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허탈감에 휩싸였던 적.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실망과 배신감뿐이라 밤새 뒤척였던 적은요. 아니면 도저히 끊어낼 수 없어 그저 끌려가듯 버티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매일 한숨 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관계들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당신의 밤에도 이 관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람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고통은 정말 끝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의 정체를 가장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을 짓누르는 관계의 그림자. 그 고통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내일의 날씨를 바꾸려 애쓰거나 저 멀리 지나간 구름의 형태를 바꾸려 하는 것처럼요. 혹은 타인의 마음처럼 이미 벌어진 과거의 실수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 불안과 관계의 고통을 키우는 가장 큰 씨앗이 됩니다. 이 냉혹하지만 결정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은 정말 명료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달린 일도 있고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일도 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관계의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는 거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타인의 행동이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밤새도록 걱정하고 그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당신이 지금 겪는 관계의 어려움도 당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어떤 점에 대한 헛된 집착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갑작스러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들의 선택조차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 친구의 예상치 못한 변화, 심지어 배우자의 그날그날 기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지켜보고 때로는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어진 관계의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하며 그때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혹은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타인의 성격 때문에 분노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까봐, 혹은 나를 떠나거나 나쁜 말을 할까봐 미리부터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귀한 감정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신가요?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는 곳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노력 뒤에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 관계의 불안과 고통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뿌리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또 다른 강력한 불안의 원인, 바로 끝없는 욕망에 대해 탐구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관계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또 다른 강력한 원인은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굴레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 갈증은 끝없이 우리를 불안이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이 곧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의지, 즉 맹목적인 욕구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통을 안겨준다고 보았죠. 그리고 이 욕망은 관계 속에서도 맹위를 떨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화려한 삶과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젊어 보이는 외모,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채찍질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지만 정작 결승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안만 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욕망을 채울수록 갈증은 더욱 커지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인간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관계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망, 혹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이 잠시 채워져도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비싸게 구매한 물건은 곧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고 힘들게 얻은 성공은 금세 당연한 것이 되며 그 자리는 또 다른 공허함과 함께 새로운 욕망이 차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낳는 끔찍한 악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고 나면 허무하며 새로운 욕망 때문에 다시 불안해지는 이 굴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시지프스 신화 속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들게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져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처럼 말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온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은 욕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더 갈망하고 더 움켜쥐려 할수록 더욱 맹렬히 타오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낼 용기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당신을 끝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 욕망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안과 관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의 환상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라는 감정,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쓸쓸함은 어쩌면 가장 본원적인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차라리 혼자보다 낫지 라는 생각으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될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같은 두려움이 당신을 그 고통스러운 관계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당신의 결단을 방해하고 관계의 늪에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또한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의 환상도 우리를 갉아먹는 관계에 묶어두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 혹은 관계가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매달립니다. 당신은 수없이 노력하고 인내했지만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망의 조각 하나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대의 환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행복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관계를 끊었을 때 상대방에게 생길 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하는 죄책감도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깊은 당신일수록 이러한 감정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익숙한 게 낫지라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익숙한 관계가 새로운 미지의 관계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심리죠. 이러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함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명백히 해로운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의 고통, 그리고 그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경계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이루는 귀한 자산이죠. 그런데 혹시 이 소중한 자산들이 타인의 무분별한 요구에
속절없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침해당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은 마치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튼튼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외부의 유해한 요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당신의 내면으로 침범해 들어와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렇다면 이 경계선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은 괜찮고 무엇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타인에게 분명하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역시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라. 지나친 친절은 독이 된다와 같은 냉철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조언들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진정한 평온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방패를 견고히 세울 때 당신은 더 이상 무분별한 요구에 시달리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지쳐 밤잠을 설치는 일 없이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해로운 관계를 당장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혹은 직장 동료처럼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는 관계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적인 거리두기. 이것이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감정적인 거리두기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에 당신의 평온이 휘둘리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배의 선장이 항해의 키를 놓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처럼요. 상대방의 비난이나 불평 혹은 일방적인 요구 속에서도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이성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소모하며 고통받죠. 감정적인 거리두기는 이러한 감정의 전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드라마에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 휘말리지 않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죠.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판단 유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번 멈추어 서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이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위해 모든 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때로는 알지 못하는 척하라. 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결코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며 당신의 내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이죠. 물론 감정적인 거리두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과 관계의 역사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방패를 견고히 세울 때 당신은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을 세우고 해로운 관계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위한 시작임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끊어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찾고 가꿀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가장 큰 쾌락이자 폄호는 바로 우정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음식이나 명성보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와 진심 어린 교류가 훨씬 더 큰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관계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관계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인재의 정신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조화로운 화를 강조하며 갈등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맞춰가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가르침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의 토대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가 당신의 삶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과의 깊고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성장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선택적 관계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평온과 행복을 주는 소중한 인연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길을 위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에게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픈 관계에 묶여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와 함께 당신의 밤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건강한 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